동부지방 산림청. 위험목 제거반의 하루는 사무실 밖에서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챙기는 일. 기계톱은 위험목 제거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 아침에 일찍 또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오늘 또 정비를 해야지만 또 작업이 되니까. 이들에겐 수족과 같은 기계톱.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뒤 현장으로 출동한다.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부러질 위험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하다고 들어왔었는데 오늘 그쪽으로 가서 그걸 처리하려고 아침에 미팅하고 나갑니다. 목적지는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집주인이 한 걸음에 달려 나온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했던 걸까? 여기 지금 이게 다 뽑히다시피 했다. 여기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때리면 뿌리가 절반 이상 드러난 나무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게다가 나무의 위치는 집 바로 옆. 그간 집주인은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물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상태거든. 걱정이 많으셨겠네. 예. 나무는 보존해야 할 산림 자원이지만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목은 미리 제거해야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것이 아니라 했다. 이 마을에서 수십 년 함께 자라온 나무를 베기 전 마지막 고사를 지내고 주인은 예를 갖춘다. 또 자고 하신 분들 아무 탈이 없게끔 주시오. 작은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가옥을 위협할 정도로 키가 자라난 것이다. 지붕으로 떨어지니까 저기 작업하기가 나쁘다고. 이 건물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전부 다 이쪽으로 빼야 됩니다. 그냥 떨구면 지붕 위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집이 파손되잖아요. 저 위에를 초두부를 다 이렇게 묶어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당기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로 다 떨구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되겠네. 대원들끼리 상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등장하는 장비는 빅샷. 새총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나뭇가지에 로프를 맨 처음 설치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 빅샷의 줄과 로프를 연결한다. 나무에 오르기 전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띠인 셈이다. 벌목에 사용되는 장비만 해도 줄잡아 20가지. 다양한 종류의 로프와 도르래, 산악 장비까지 동원된다. 5명 중에서 나무에 오르는 대원은 정병만 씨. 몸에 짊어져야 할 장비 무게만 20kg이 넘는다. 다리에는 등목기를 착용하는데 끝부분에 뾰족한 것이 달려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나무에다 찍고 고정을 시켜놓고 있으면은 발에 힘도 받쳐주고 안정감도 있고. 썩어가지고 이게 문제네. 가지가 부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도 종종 생긴다. 썩은 나무들은 잘못 디디면은 부러지면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죠. 가옥과 불과 30c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나무의 상태마저 좋지 않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가 의지할 것도 이 고목뿐이다. 나무에 오른 다음 주위에 다른 나무에도 로프를 건다. 고공에서 자신을 지켜줄 생명줄인 셈이다. 지상으로 내려온 줄은 다시 나무 밑동에 고정시킨다. 이게 브레이크바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동원되는 각종 장비만 봐도 이 작업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알게 한다. 지식은 물론 기술과
강인한 체력,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 지붕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붕 밖으로 빼기 위해서 가지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길고 긴 로프 설치가 끝났다. 과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먼저 껍질이 벗겨진 고사목부터 제거하는 정병만 씨. 나뭇가지의 하중에 대원들도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그냥 밑으로 당겨. 바짝 당겨. 지붕이 안 떨어지게. 가지가 집 쪽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줄을 당기는 대원들. 실랑이 끝에 나뭇가지 하나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나무 밑동을 한 번에 베지 않고 일일이 가지를 쳐내야 하는 이유는 나무가 쓰러질 때 주변의 다른 나무에 걸리거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작업도 분업화되어 있다. 한 명이 나무를 타고 나머지 대원들은 밑에서 가지가 떨어질 방향과 각도를 조절한다. 딴전에 호흡이 안 맞으면 딴 쪽으로 쓰러질 확률이 많죠. 서로 보면서 호흡을 맞춰야죠. 기계톱의 엔진 소리는 귀의 감각조차 먹게 한다. 흩날리는 톱밥으로 눈뜨기도 어려운 나무 위. 작업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된다. 드디어 마지막 가지가 제거됐다. 그러나 나무가 안전하게 쓰러지기 전까지는 대원 중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 마지막 밑동을 베는 일이다. 나무의 무게는 1.5톤. 장정 몇 명이 붙어도 어림없는 무게다. 이때는 윈치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로프를 팽팽하게 감아서 나무가 쓰러져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준다. 자칫하면 20m 높이의 나무가 민가나 대원들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 꿈쩍 않던 1.5톤 고목이 이내 서서히 기울어져 간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털썩 주저앉는 대원들. 더 남은 힘이 없을 정도다.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집 주인들이 못할 나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 바람이 제법 불지만 위험목 제거반의 날씨는 벌써 한여름이다. 번수가 9번인데 9번인데 한 3그루 정도는 다 가지를 달아 내려야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땡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고난이도 작업이 잘 마무리돼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 그러나 날이 저물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벌목한 나무만 해도 1,400여 그루. 위험목 제거반은 산림 민원을 해결하는 산림청의 119 같은 곳이다. 이렇게 제거한 나무는 다시 재활용된다. 목재로 쓰일 것은 넓게 잘라주고 땔감으로 쓸 것은 가지를 짧게 잘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집주인은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완전히 또 피어내니까 속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정병만 씨. 이쯤 되면 현기증이 나고 다리도 후들거린다. 이렇게 특수한 직업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 눈이 많이 와서 이 나무 부러지면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힘이 들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보람 없으면 이 작업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 그래도 자부심만은 가져간다. 다음 날의 작업장은 강원도 양양. 위험목 14그루를 제거해야 한다. 그쪽으로는 가지가 안 오잖아. 없잖아. 내가 작은 가지는 잡아가지고 이쪽 안으로 던질 거예요. 그런데 작업 난이도보다 날씨가 더 걱정이다. 주변을 삼킬 듯한 강풍에 거목마저 맥을 못 추고 있다. 과연 이런 날에도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출렁거리네요. 오늘 같은 날은 최악의 조건이죠.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이 밑에 있을 때하고 또 위에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면 많이 흔들리네요. 1시간을 달려온 길이다. 사르는 판을 걷듯 한 발 한 발 긴장되는 마음이지만 예정대로 작업은 이루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강풍을 뚫고 어느덧 꼭대기에 올랐다. 위태롭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병만 씨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동료들. 쉽사리 시선을 떼지 못한다. 이내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가 바람 소리를 덮는다. 그런데 가지가 잘리는 순간 강풍에 나부끼는 나뭇가지. 정병만 씨의 몸도 심하게 요동친다. 바람 앞에 제 몸 가누기 힘든 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다 윈치를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덧 나무줄기에 있는 가지가 다 제거됐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격려가 없다면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의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밑동을 베는 일. 이때는 강부영 씨가 나선다. 나무를 쓰러뜨릴 때 착지점을 잡기 위한 윈치도 부지런히 돌아간다. 나무를 빈 공간 사이로 깔끔하게 쓰러뜨린다. 매일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들이 작업하는 나무들의 평균 굵기는 40cm. 중량은 1.5톤 이상에 높이는 최소 15m에서 30m 정도다. 오후 5시 강원도 양양에서의 작업이 마무리돼 간다. 위험목 제거반 대원들이 강릉에 있는 사무실로 복귀했다. 어찌나 홀가분한지 노래가 절로 나온다. 대원들 모두 집이 가깝지만 온몸에 톱밥을 뒤집어 쓴 채로 집에 갈 수 없어서 꼭 샤워를 한다. 예, 오늘 하루도 또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기분 좋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나고 왔으니 현장 잘 마치고 왔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셔야 되겠네요. 만나야죠. 자,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각자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나무에 오르는 일을 도맡아 하는 정병만 씨 집이다. 아직 한밤중인 아들을 깨운다. 네가 먼저 씻어. 어제 늦게 왔어요? 네, 늦게 어제 왔어요, 네? 늦게 와가지고 몇 시에 왔는데? 2시 반쯤에 왔어요. 새벽 2시 반? 네. 고3 수험생이라 하루 일과가 아버지 못지않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요. 학교를 갔다가 4시에 보충학습이 시작되어가지고 6시에 끝나고 학원을 갔다가 8시에 학교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까지 약간 자율학습 한 다음에 한 2시 정도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요. 많이 먹어. 한 집에 살지만 부자가 얼굴을 마주하는 건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잠깐뿐이다. 그러나 오늘은 사진 속에서만 있던 아버지의 일터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상한이는 아빠 일하는데 가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오늘 갈 건데 어때요? 이런 거 직접 볼 수 있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고 한 번쯤은 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 잡아서 볼 수 있게 돼서 좋아요.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는 것도 아이한테는 말로만 여러 번 듣는 것보다는
네, 한번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아빠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 정병만 씨는 걱정부터 앞선다. 글쎄 뭐 아빠 현장이 뭐 이렇게 뭐 깨끗하고 좋은 현장이 아니라서 하고 몸으로 직접 움직이고 부딪히고 이러는 현장이라 애한테 조금 그러네. 오랜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으면서도 자꾸 아들이 걱정된다. 안 죽겠나? 늘 똑같은 출근길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진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만 씨의 아들 성환이의 방문에 동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옆머리 잘생긴 놈이었나? 악수 한번 해보자. 이곳의 공기와 풍경,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도 낯설기만 하다. 네, 얼떨떨해요. 이 아버지가 우리 팀에서는 짱이요. 사진 같은 것만 보기만 했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사실 아들 성환이는 아버지가 나무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선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과연 오늘의 경험은 부자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그들이 향한 곳은 인근의 주문진업.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작업에 대한 상의가 시작된다.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 그러나 이곳에선 한 점 흐트러짐이 없다. 이쪽으로 된 거는 한 가닥 정리하고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V자로를 갈라졌잖아. 그게 하나를 원초로 하려면 너무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설 채비를 하는 아버지 정병만 씨. 용도를 알 길 없는 수많은 장비들이 주렁주렁 아버지 허리에 매달려 있다. 안 무거워요? 다 하나같이 그렇게 물어본다. 무겁지. 한 20kg 넘게 나오지. 아빠 다 장비 다 착용하고. 장비 다 착용하면요. 20kg 넘게 나오지. 엔진 또 그 옆에다가 엔진톱까지 또 걸어야 되잖아. 저 무거운 걸 어떻게 견뎌낼까? 자를 때는 어명이요 이러고도 나무를 자른다고. 현장에는 기계의 소음도 끊이지 않는다. 오늘 일일 팀원이다. 네가. 이었고 나무에 오를 준비를 하는 정병만 씨. 한 발 한 발 공중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안쓰러운 건 아들이기 때문일까? 눈이 부셔서 올려다보기도 힘든 나무의 끝. 그곳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기계톱의 요란한 소리와 흩날리는 톱밥. 굵은 가지들이 사방에서 떨어지는 극한의 현장. 20m 나무 위는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직접 보는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아들 성환이도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한다. 딱 보기에도 위험한 작업인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것도 좀 있고. 나무에 매달려 있은 지 1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굵직한 가지들이 하나 둘 잘려나가며 작업에는 속도가 붙는다. 아직 어린 성환이에겐 낯선 노동의 현장.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 그루의 위험목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
저친 민가에 피해를 입힐 뻔한 상황.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해간다. 고공에서도 지상에서도 끊이지 않는 엔진 소리. 위험목의 뒤처리도 이들의 몫이다. 2시간 가까이 흐른 시간. 오전 작업에 끝이 보인다. 그런데 굵은 가지의 충격에 휘청거리는 나무. 그 순간 가장 긴장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환. 모두가 숨죽인 현장. 나무가 요동친다. 강원도 강릉시 30m 거목을 상대로 진땀나는 벌목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나뭇가지 길이가 웬만한 나무와 맞먹는 정도. 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뭇가지가 잘려나가면서 큰 하중을 받아 나무 전체가 휘청거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나무가 잘리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네요. 아, 무서워서 뱀이 매달리듯이 바짝 매달렸잖아요. 엄청 흔들리죠. 그때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장 위험해요. 다행히 사고는 막았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병원에 실려간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예, 조금 아찔했어요. 이게 떨어질 때 저한테로 오면은 이건 당기지도 못해. 이거는 전체 중량이라는 이게 몇 톤 되겠어요. 이게 이 톤수를 어떻게 지탱을 하겠어요. 놀란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에게 물을 건넨다. 수고했어요. 고마워.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나무 위. 속까지 다 후련해진다. 가족에겐 늘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왔다. 이렇게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집에 올 때 톱밥 막 옷에 막 묻어서 오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럴 때는 어땠어요? 보기가? 그런 거 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직접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아빠 멋있게 해보려고 했어. 네가 와가지고.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몰랐으면 싶은 것도 있다. 대원 전체가 모여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점심시간뿐이다. 구석구석 오지를 다니다 보니 끼니 해결하기가 쉽지도 않다. 모두 도시락을 들고 다닌다. 오는 게 아니고 3년만 처음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진짜 참. 짧다면 짧은 시간, 성환이는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집에서 함부로 투정 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자식 가진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라고 했던가. 대원들 모두 한박 웃음을 터뜨린다. 오늘 같은 날 대본 끓여 느꼈을게요. 평소에 뭐 아버지 응차 출근, 도시락 싸 출근하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하시는갑다 이렇게 느꼈는데 현저야 보니까 아주 힘들잖아요. 위험하고 순간순간 돌발 상황도 생기고 그 지켜보는 순간순간마다 이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좀 많이 좀 애랬을 거야. 늘 묵묵하던 아버지. 그 뒤엔 이토록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었다. 벌써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안전모를 쓴 성환이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다. 나무가 이쪽으로 올 때 당겨줘야 되거든. 이렇게 딱 올 때 당겨야지만 저 지붕으로 안 갈 거 아니야, 그지? 당기는 거 어떻게 당기는 가지를 자르는 동안 지상에서는 나뭇가지가 민가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로프를 당겨 방향을 잡아준다. 단순해 보였던 작업도 막상 해보니 쉬운 것이 없다. 보다 안정적으로 지상을 향해 내려오는 나뭇가지. 나도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몸과 연결된 이 줄을 꼭 붙잡는다. 나무 처리 작업에도 일손을 보태는 성원이. 나무를 분류하는 성원이의 모습이 꽤나 의젓해 보인다. 고3이다 보니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땐 세상에 공부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했던 성원이. 가끔 투정을 부렸던 자신이 오늘은 참 작게만 느껴진다.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현장 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저보다 더 힘든 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단지 고3이라는 시간 지내고 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아빠한테 화낼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것 좀 고쳐야겠어. 자식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맛있었어. 그날 저녁 7시. 퇴근하는 길이다. 나무를 봐도 아 이걸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 이게 거리 가면서도 항상 이런 거 봐봐 아빠는 어디다가 매달아서 올라가면 좋고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직업병. 직업병. 큰일이야. 그게 우리 팀장 난생 처음 함께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를 하는 부자. 부자가 즐겨 찾는 곳이지만 오늘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제와 사뭇 다르다. 이제 좀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고마워 아들. 아빠 열심히 할게. 네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진짜 해주는데 아빠가 힘이 안 날 수가 있나. 아빠는 그런 게 다 용기 총알이야. 고마워. 그간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다음 날 아침 변함없이 일터에 나와 있는 정병만 씨.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가서 그 작업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손목이 돼 있다 이게. 119 소방서처럼 산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태반이 미결이라 아주 부지런히 해야 돼. 동부지방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곳은 강원도 7개 지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작업을 하루도 건너뛸 수가 없다. 도착한 곳은 30분 정도 떨어진 강릉시 지변동.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비를 챙기는 일이다. 기계톱부터 나무에 오르기 위한 각종 로프와 등목기, 연장까지. 이걸 짊어지고 나무에 오른다니 처음 보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 20kg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톱 차고 도로를 차고 하면은 더 나가죠. 소리가 되게 나겠어. 그러니 뭐 토요일 날 오전은 무조건 한약방으로 가야 되는 게 침 맞으러. 부항도 그래요. 예. 오늘 할 일은 건물 뒤쪽에 있는 소나무 6그루를 제거하는 일이다. 건물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작업은 더 까다롭다. 지금 작업 방법이 저 위에 가지를 쳐가지고 낙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술이 이게 좀 못 뱉어내. 바로 좀 터져 나가가 되니까. 건물이 위험해가지고 소나무가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바람이 불거든. 그래 피해가 나면은 막대한 피해가 나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좀 3톤이 넘는 거목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폭설이 내릴 경우 위험목은 가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비는 새총의 원리와 비슷한 빅샷. 최초의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나뭇가지에 쏘아 올린다. 이게 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쏘는데 3년 걸렸어요. 이제 나무에 오를 준비를 하는 정병만 씨.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저 위에 썩어가지고 걸려 있어가지고.
설마라는 방심이 성립될 수 없는 현장.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무릎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요. 아, 그러게요. 오로지 로프에 몸을 맡긴 채 허공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정병만 씨.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수구가 몇 미터나 돼요, 선생님? 한 20m 안 되겠네, 이게. 높긴 높네요. 높이 뭐 한나절 올라오는 것 같네. 저희가 저 위에 그 수백 번 오르고 또 오른 나무. 어느 때는 땅보다 나무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다. 팔과 다리의 감각으로 터득한 일. 소음이나 시야를 가리는 톱밥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나무 위에서 보낸 긴 세월은 그에게 긴장을 즐기는 법까지 알게 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또 말썽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네, 여기서 좀 더우면은 철수해야 되겠지만 한때까지 해봐야 되겠는데. 오르기도 어렵지만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20m 아래.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본다. 지상의 대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도르래의 원리와 비슷한 윈치를 이용해 나무를 주택가 반대 방향으로 당겨준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이제 Y자로 당기다 보면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가지고 Y와 인치를 두 개로 거는 겁니다 지금. 야산은 기계톱 소리로 가득하다. 수십 년간 자란 거목은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자칫 나무가 사람이나 주택가를 덮칠 수도 있다. 제거하려는 나무와 민가의 거리가 좁을수록 대원들은 두세 배 더 긴장한다. 잠깐. 나무가 지금의 이 어디나 내가 봤을 때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방향이 안 맞아요? 엄청 크다 보니까 방향이 잘 안 들어오네. 그쪽으로 체를 당겨야지만 이리 온다고. 아니면 일로 떨어질 거예요. 일로. 저쪽 배주하고 이쪽만 배주. 배줄 테니까. 이쪽만 좀 배주라고. 안 보이니까 소리 질러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뭐가 위험해요? 다음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다른 나무들은? 예. 야산치고는 꽤 빼곡한 나무들. 주택가가 아닌 산 쪽으로 나무가 쓰러져도 다른 나무에 걸릴 우려가 많다. 위험목을 제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나무에 피해가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높이 20m 거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지상에 부딪힌다. 소리가 경쾌하죠? 짜짜작!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까지 긴장의 연속이다. 이게 뭐 톤수로 이야기하면 저런 거 같은 경우는 3톤 안 되겠어요, 3톤. 쓰러진 나무만큼 기진맥진한 대원들. 어찌나 힘을 쏟았든지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다.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여름이 아닌데도 얼음물을 달고 산다. 살 많이 빠지죠. 한 3, 4kg씩 빠진다 봐야죠. 여름에는요? 예. 수분 보충을 계속 해줘야 되니 뭐. 톱밥 때문에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다. 엔진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반팔이라든가 이런 걸 못 입고 반티 같은 거 못 입고 여름에도 우리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덥죠. 이렇게 잘린 나무를 보면
한편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다시 목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벌목한 나무에 뒤처리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굵은 나무 줄기는 목재로, 잔가지는 주로 땔감용으로 쓰인다. 작업은 아직도 산더미 같다. 나무에서 내려온 지 얼마나 됐을까? 또다시 나무에 오르는 정병만 씨. 건수는 한 건 들고 나와도 철이 본수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작업이 힘든 나무는 한 번 잡고 철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한 7, 8번 잡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번 가지고 이틀 걸릴 때도 있어요. 한 그루 가지고도. 5인 1조로 움직이는 위험목 제거반. 총 3팀이 한 해 800여 그루가 넘는 나무를 처리한다. 민원은 쏟아지지만 이런 기술을 가진 이는 많지 않다. 위험한 데다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일. 가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하기에 속도도 더디다. 오후 5시. 작업 7시간 만에 6그루의 나무 벌목이 완료된다. 제대로 넘어, 제대로. 딱 그 각이요. 한치의 오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넘겼어요. 이럴 때 기분 좋잖아요. 이 딴 데로 갔어 봐, 이거 큰일 나지. 편안하게 주무시겠습니다, 이제. 발 쭉 뻗고 자겠어, 이제. 심적인 고생이 많았죠. 예. 만약 하나 그 건물을 친다거나 했을 때 물적 그 피해도 많겠지만은 저 인적 피해가 날까봐 그게 더 불안했죠. 오늘 저녁서부터는 이제 태풍이 와도 발 뻗고 잠잘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기에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 또 다른 현장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작업 조건. 이번엔 가파른 지형이 변수다. 아, 경사도가 심해네. 나무에 오르기 전부터 체력 소모가 많다. 이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고소 작업차나 크레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근심이 가득한 대원들. 제거해야 할 나무는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인다. 한 20m 나오겠는데. 20m. 그러나 망설임도 잠시. 곧바로 나무에 오른다. 거기 피디님 거기서 경포 오리바이 심리와 바다가 안 보이죠? 네. 여기선 바다가 다 보이네요. 아 진짜요? 네. 오늘 파도 잔잔하네요. 배가 왔다 갔다 하네. 그 밑에서 느끼지 못하는 풍경을 이 위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의 특권도 있다. 마치 눈처럼 날리는 톱밥. 20m 거목의 가지들은 30분 만에 다 제거된다. 남은 작업은 밑동을 베는 일이다. 그 어떤 나무도 쉽게 자리를 내주진 않는다. 3톤이 넘는 나무를 맨손으로 상대하는 대원들. 안간힘을 쏟은 끝에 마침내 나무가 쓰러진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바람만 불어도 진짜 잠 못 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무가 어찌 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민원인들이 기뻐하시고 할 때 갑자기 좀 보람을 느끼죠, 많이. 이런 거 제거해줘봐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분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덕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보람 없이 하겠습니까? 대원들은 틈 나는 대로 쓰러뜨린 나무를 사용하기 좋게 잘게 잘라서 운반한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
이것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사가 급하잖아요, 여기가. 굴러 서 있으니까 굴르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놔야죠. 전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이들이 앞으로 누벼야 할 곳은 더 많을 것이다. 며칠 뒤 정병만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 오늘도 출근 준비가 한창인 아버지. 떨어져 사는 큰딸과 고3 수험생 아들. 모든 일상은 그대로다. 사진 찍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찍어갖고 저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기념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의 아침 풍경에 빠질 수 없는 일이 있다. 오늘도 남편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다. 아들 도시락도 안 사는데 아버님 도시락 사시네요. 네, 맞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트리 클라이밍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페트롤 팀을 위해서. 네, 일 60, 집 가정 40%. 네, 일 굉장히 사랑해요. 네.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네, 약간 그런 면 있죠. 이렇게 미안함을 대신 전한다. 고3 수험생 성환이 시험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나무에 올랐던 아버지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한번 직접 보니까 되게 쉬운 직업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어떤 직업인지 알게 되어서 좀 자랑스러워지는 하고 싶은 말이야. 그냥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랑한다.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 all makes perfect sense to me.